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어제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올랐던 안철수 유치원, 이 키워드의 발단이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의 안철수 후보 발언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분명 단설 유치원이라고 말을 했으나 이것이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보도되며 촉발됐던 이 논란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사탕발림이란 사실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공약 제대로 따져보는 사람들 별반 없지 않나? 이게 통념이었죠. 그런데 안철수 유치원이라는 검색어가 그 내용을 떠나서 하루 종일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이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완전히 새로운 유권자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많은 후보로부터 더 많은 공약과 관련한 논란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뉴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맞죠? 네. 네. 어제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아니 오늘 자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종의 예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고위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뒷이야기처럼 혼자 안 간다. 네. 몇 년 더 감옥을 가더라도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이 있다고 그 검찰 내부의 고민이라고 검찰 내부에 있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우병우 소위 라인 과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라인들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기각됐어요? 네. 권순호 부장판사가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예.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역시 그리고 이제 그 기소 내용이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것도 빠지고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기소가 아니고 아직 구속영장 청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네.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빼면서도요. 또 관련해서 위증 혐의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증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 영장을 발표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폭풍이 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이걸로 끝난 거죠. 예. 네, 한 번 했던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요. 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대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요. 공식 선거 운동이요. 아마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겠죠. 이게 남은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범죄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대기업,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면서 아예 못했던 SK나 롯데나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이 부분만 남은 거죠. SK와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은 사실 이 사안 초반부터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첫 시작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주요 그 국정농단 관련 자들은 다 구속되고 이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게이트의 첫 출발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네, 결국 검찰이 자신의 검찰 출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했다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이제 불구속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반면에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그죠?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서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고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굉장히 여러 번 출석했고 검찰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여러 번 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병우 민정수석 건이 이게 기각으로 날 우려가 있어서 뭐랄까요, 시선 돌리기 그런 용도가 아닌가.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태극기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계속 소환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와 출석 일자를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잠시 후에 민의로 변호사 연결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영태 씨는 만나 취재해 보셨죠? 김은지 기자도. 네,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도요. 그때도 계속 검찰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면 그날 당장 네 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어때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어제 체포영장 쳤다고 해서요. 많이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뜯어서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의로 다뤄보겠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힘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야구 등 다른 종목이 많은데도 유독 승마만 챙겨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뜻합니다. 그랬겠죠. 사실 문체부 체육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야구처럼 팬층이 두터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승마만 챙기냐. 그래서 체육 정책국장은 돌아버릴 정도였다고 이제 증언할 수준의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특정 종목 하나만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정유라 씨가 승마를 했던 거죠. 예. 지금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지난주 3일과 4일에 미국 NBC 방송 앵커가 한국에서 생방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친박 집회 사회자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가짜뉴스가 나는데요. 주한미군이 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란 작전명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한미군의 오래된 구호고요. 작전명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습격을 원하는 거겠죠. 이런 가짜뉴스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보수표를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선거 있으면은 북풍을 바라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여하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 오고 하는 바람에 뉴스가 안보 위기 상황 아니냐고 하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계속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범보수 후보들이 특히 안보 이슈를 꼭 붙들고 나섰는데요. 판문점과 임진각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가 안보 위기 초래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좌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네, 그런데 어쨌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가장 먼저 판문점과 임진각을 달려갔어요. 보수 후보다운 신속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예.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드 배치를 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말 바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안보 비상회의 제안했는데요. 5+5로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네,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회의 가지는 않았고요. 예. 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아요, 사실. 사드에 대한 입장 변경을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고 보수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말 바꾸기는 한 건 맞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때 변명을 하려면 되게 구차해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어느 정도 입장 변경,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찬성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입장을 좀 바꾼 거란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구차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북풍 시나리오가 보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야권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할 때 덜 구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 후보들의 변명이 덜 구차하게 들리는 효과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수 쪽에서 집권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이거 예전의 방식이거든요. 막 안보 위기론 퍼뜨리고 하는 게. 보수가 전통적으로 기대해왔던 전략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야권 후보들이 보수 아젠다에 같이 끼어들어가는 그 상황을 덜 구차하게 만들어준다. 전 나쁜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이번에. 누구에게 나쁜 전략이에요? 보수 후보 쪽에 나쁜 전략인 거죠. 전통적으로 이런 게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뭔가 논란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죠? 유치원 논란이.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 관련해서요.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발언해서 학부모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민감한 안보 사안이 터졌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액션 기회를 좀 놓쳐버렸어요. 유치원 논란 때문에. 예. 근데 저도 하도 유치원 나와서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하는 사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익단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큰 모임의 대선 후보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학부모를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외면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기 가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이 병설이라고 잘못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했고 바로 잡아졌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보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병설 단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설은 초등학교 남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치원인 거죠. 교장이 원장이 되고 단설은 별도로 유치원을 애초에 만들려고 국공립으로 만든 학교의 병설이 아닌 단독 유치원인 건물이 거죠. 있는 거죠. 네. 예. 둘 다 국공립인데 사설 유치원과 경쟁 관계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유치원 총연합회에 가서는 대형 단설 국공립 크게 만들어진 유치원은 자제하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단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실수였다. 국민의당 일정 공약팀에서 이 일정은 잡지 않는 게 더 좋았거나 아니면 갔다 면 원론적 수준만 언급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공공성 회복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국공립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공립 중에 단설은 자제하겠다고 해버리면 대형 단설을 자제하겠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설은 더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이게 어디서 충돌하냐면 사설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공약인데 학부모들은 대형 단설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학부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만 내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여기서 그래서 충돌이 나서 아마 이게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보육공약에 논란이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30대 수준의 워킹맘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 돼서 검색어가 올랐던 겁니다. 예, 물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서 통하기 어려움이 생겨서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결과하게 하죠. 결과. 그러면 큰 거를 가까이 지어줘야 하는 거죠. 여하간 이 공약은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공약이긴 한데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별반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공약팀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후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고영태 씨 변호인인 자, 변호사요?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혐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인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랑 최근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선과 사기.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와 그게 해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고영태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유입니다. 출석에 불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고영태 씨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가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이 그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변호인 선임계 즉시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갑자기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것이죠. 이런 사정을 보면은 이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성실히 조사 받을 테니까 출석 날짜만 좀 조율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출석 불응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사실 출석일 조정을 많이 해봐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해서 그 날짜 맞춰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전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날짜를 보니까 체포영장은 사실 그 전에 발부를 받아두었고요. 아, 이미 네네. 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는 건가요, 그럼? 예, 발부 받아놓고 이제 저희 변호사랑 통화를 할 때에는 일정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아, 뭐 거꾸로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조율을 하긴 했었다고 하는 그냥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이상하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뭐 저쪽에서는 고영태 씨가 연락이 잘 안 됐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그런 네. 취지로 영장을 미리 사전에 발부 받아 놓은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왔던 사람이었고, 그날 조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전화 열심히 받다가 아마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체포영장 이렇게 발부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신속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그 고영태 씨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의 수사 목적상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기소를 해야 되거나 할 그런 사안 자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 어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같은 날 무리해서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걸로 봐서는 뭐 굳이 하자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뭐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물론 뭐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알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사기는 뭡니까?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사기죄가 뭐 사실 이제 고영태 씨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까? 아니죠.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고영태 씨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이 송치했어요? 예,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소환 요구를 계속해가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는데 뭘 다시 체포영장을 굳이 또 발부해서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소환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고영태 씨를 소환했을 때에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예. 나와달라라고 그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날 나와라 예. 이렇게 좀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급하게 자꾸 불러댔거든요. 예. 그런데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했던 것이니까 뭐 변호사랑 상의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가 선임돼서 월요일에 검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예.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소환했는데 우리 일정 조율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사기 사건을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재밌습니다. 자세히 듣고 봤더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체포의 영장 발부에 문제점이 있거나 체포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뭐 아니면 체포 사유가 현재 소멸했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체포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체포 적부심 제도라고 해서 그 체포 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또 연결할 일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태 씨 측 변호인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 자, 민의를 잠깐 달았더니 더 이상한 일이네요. 네. 네, 현재 또 고영태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본인은 항상 무죄를 주장하니까요. 근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와 출석 일자를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잠시 후에 민의로 변호사 연결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오영태 씨는 만나 취재해 보셨죠? 김은지 기자도. 네,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도요. 그때도 계속 검찰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면 그날 당장 네 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시간을 조절하죠. 맞추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조절하죠. 계속 시간이 어때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어제 체포영장 쳤다고 해서요. 많이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뜯어서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의로 다뤄보겠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힘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야구 등 다른 종목이 많은데도 유독 승마만 챙겨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뜻합니다. 그랬겠죠. 사실 문체부 체육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야구처럼 팬층이 두터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승마만 챙기냐. 그래서 체육 정책국장은 돌아버릴 정도였다고 이제 증언할 수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어제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아니 오늘 자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종의 예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고위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뒷이야기처럼 혼자 안 간다. 네. 몇 년 더 감옥을 가더라도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이 있다고 그 검찰 내부의 고민이라고 검찰 내부에 있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우병우 소위 라인 과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라인들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기각됐어요? 네, 권순우 부장판사가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예.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역시 그리고 이제 그 기소 내용이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것도 빠지고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기소가 아니고 아직 구속영장 청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네.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빼면서도요. 또 관련해서 위증 혐의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증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 영장을 발표해오지 않았거든요. 첫 출발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네, 결국 검찰이 자신의 검찰 출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했다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이제 불구속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반면에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그죠?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서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고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굉장히 여러 번 출석했고 검찰도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병우 민정수석 건이 이게 기각으로 날 우려가 있어서 뭐랄까요 시선 돌리기 그런 용도가 아닌가.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태극기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계속 소환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폭풍이 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이걸로 끝난 거죠. 예. 네, 한 번 했던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요. 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대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요. 공식 선거 운동이요. 아마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겠죠. 이게 남은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범죄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대기업, 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면서 아예 못했던 SK나 롯데나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이 부분만 남은 거죠. SK와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은 사실 이 사안 초반부터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첫 시작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주요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고 이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첫 게이트.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어제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올랐던 안철수 유치원 이 키워드의 발단이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의 안철수 후보 발언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분명 단설 유치원이라고 말을 했으나 이것이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보도되며 촉발됐던 이 논란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사탕발림이란 사실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공약 제대로 따져보는 사람들 별반 없지 않나? 이게 통념이었죠. 그런데 안철수 유치원이라는 검색어가 그 내용을 떠나서 하루 종일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이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완전히 새로운 유권자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많은 후보로부터 더 많은 공약과 관련한 논란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뉴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맞죠?